할머니 집 싫어. 손녀가 현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채 이렇게 말했어요. 나 할머니 집 싫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그날 이후 제가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녀가 온다는 말에 괜히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아이 신발 벗겨주고 우리 미소 왔어? 하면서 웃어주려고요. 그게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아이 얼굴이 보이는데 그 순간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를 먼저 보고 달려왔을 아이가 그날은 엄마 뒤에 바짝 붙어 있더군요. 표정도 굳어 있었고요. 제가 한 발짝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는 울음이 아니라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로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더 올까봐, 괜히 말을 걸었다가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웃어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더군요. 그러다 아이가 엄마 옷을 꽉 붙잡고 말했어요. 나 할머니 집 싫어. 아주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또박또박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끊기듯 말했어요. 아마 엄마 귀에만 들렸을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현관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괜히 눈이 마주치면 제가 더 작아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뒷모습만 보이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한참 이어졌고 며느리는 아이 등을 토닥이며 달랬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겠어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손녀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그대로 신고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별일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서늘했습니다. 아이의 울음보다 아이의 말보다 끝내 제 얼굴을 보지 않았던 그 순간이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그날 이후로 현관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서 있었던 그날의 저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제 모습과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울던 아이, 그리고 할머니 집 싫어 그 말이요. 처음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루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질 않더군요. 괜히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그 말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아이에게 무서워 보였을까? 말투가 거칠었을까? 표정이 굳어 있었을까?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아이를 혼낸 적이 있었나? 괜히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었나? 장난삼아 한 말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곱씹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늘 손녀 오기만을 기다렸고 간식도 미리 준비해두고 괜히 안아주고 싶어 했던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설마 내가 싫어진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아이 눈에는 불편한 어른이 된 건 아닐까 하는 괜한 걱정도 따라왔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누워도 현관 앞 장면이 떠오르고 손녀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괜히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내가 미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남편은 웃으면서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별걸 다 신경 쓴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의 말에는 분명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 같았지만 아이답게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은 괜히 그러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손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싶으면서도 혹시 또 울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들었어요. 이유를 모른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작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해볼 텐데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서만 마음을 굴리고 있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더군요. 눈을 감으면 손녀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할머니 집 싫어. 괜히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네이버 검색창에 아주 조심스럽게 글자를 쳤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집 싫어하는 이유, 어린아이가 어른을 피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글을 몇 개 읽다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군요. 낯가림, 환경 변화, 부모의 표정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 이유가 나왔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유튜브를 켰어요. 설마 이런 데서 답이 나오겠어? 그러면서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 들수록 본인은 모르는 냄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괜히 손이 멈추더군요. 처음엔 웃으면서 넘기려 했습니다. 냄새라니, 내가 무슨, 솔직히 기분도 조금 상했어요. 나이 들었다는 말을 정면으로 듣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이 둔해져서 자기 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말, 아이들은 어른보다 냄새에 훨씬 예민하다는 설명.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숨을 한번 들이쉬어 봤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매일 씻고 옷도 갈아입는데 마음속으로 계속 부정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하나 둘 더 보다 보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더군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가족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대부분 모른 채 지내요.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고 어른은 눈치를 본다는 말도요. 그때 문득 아이 울음과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돌려 말하지도 않고 참지도 못하고 그냥 튀어나온 말 같았던 그 한마디요. 그제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정말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조금은 차분해지기도 했어요. 이유 없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오히려 숨을 쉬게 해주더군요. 그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잠시 내려놓고요.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니라 먼저 나를 들여다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를 조금씩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대단한 반성이나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오면서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됐고 샤워를 하면서도 예전처럼 대충 넘기지 않게 되더군요. 생각해보면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비누로 몸 한 번 쓱 닦고 물로 헹구고 나오면 끝. 귀 뒤나 목 같은 곳은 손이 잘 안 가던 부위였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누가 가까이 오겠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편하다는 이유로 늘 입던 스웨터를 또 꺼내 입고 하루 이틀 입은 건 괜히 아깝다고 다시 걸어두고요. 냄새가 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깨끗하다고 믿었거든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환기도 그랬습니다. 춥다는 이유로 창문을 잘 안 열고 잠깐 열었다가도 금방 닫아버렸죠. 집안 공기는 늘 비슷했을 텐데 그게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군요. 부끄럽기도 했고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이제 와서 알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손녀 얼굴도 떠올랐어요.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겨있던 모습, 제 쪽을 보지 않던 그 눈길이요. 그걸 생각하면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애니까라고 넘기려 했던 제 자신이 먼저 보이더군요. 그날 밤 옷장을 열고 입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괜히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고요. 처음엔 잘 모르겠더니 가만히 맡고 있으니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확실하지 않아도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냄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게요.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니었고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제 몸과 제 일상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괜찮겠지라는 말을 조금 덜 하게 됐어요. 대신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말을 혼자서 자주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 당장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모른 척하진 않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느리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손녀를 다시 웃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욕심 같았거든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나부터 조금 바꿔보자.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샤워할 때 예전처럼 급하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유튜브에서 봤던 말을 떠올렸어요. 냄새가 쌓이기 쉬운 부위가 따로 있다는 말이요. 귀 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아래, 그리고 발가락 사이까지요. 괜히 과하게 씻을 필요는 없다고 해서 세게 문지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거품을 충분히 내서 천천히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나와서도 수건으로 대충 닦지 않고 접히는 부위는 물기를 조금 더 말렸어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막상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할 수 있는 건 했다는 느낌이랄까요? 옷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편하다고 늘 입던 스웨터는 잠시 옷장 안쪽으로 넣어두고 면 소재 옷을 먼저 꺼내 입었어요. 하루 입은 옷은 다시 걸어두지 않고 바로 세탁기로 보냈습니다. 예전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깝지 않더군요. 집안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춥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창문을 열었어요. 짧게라도 공기를 바꾸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집 냄새라는 게 살다 보면 잘 모르게 된다는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먹는 것도 조금 신경 쓰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채취는 몸속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깻잎을 자주 먹기 시작했고 아침엔 레몬을 조금 넣은 물을 마셨습니다. 견과류도 한 줌씩 챙겨 먹었고요.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며칠 한다고 갑자기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말자 그 정도였어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부끄러움보다는 나를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전까지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너무 쉽게 넘겼던 것 같아요. 이제는 손녀를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너무 무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아직 손녀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조금 긴장되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아요. 적어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걸로 지금은 충분하다고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손녀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기대라기보다는 긴장에 가까운 마음이었어요. 또 울면 어쩌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군요. 그래도 예전처럼 현관 앞에 바짝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문이 열리는 걸 기다렸어요. 괜히 제 마음부터 앞서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이 열리고 아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처럼 울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밝게 웃지도 않았고요.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 라는 말도 그날은 삼켰어요. 괜히 말 한마디가 손녀를 긴장시킬까 봐요. 아이는 잠시 서 있다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 내려앉았어요. 울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아이는 저를 슬쩍 보다가 곧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도망가지는 않더군요. 그게 저에겐 아주 큰 변화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쪽에 앉아 아이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요. 잠시 후 아이가 혼자 장난감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품에서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거리를 두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웃음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충분한 하루였어요. 손녀가 집을 나설 때 예전처럼 달려와 안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눈엔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이 서늘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라는 게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조금 물러서면, 조금 숨을 고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요. 아직은 손녀와 저 사이에 조심스러운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예전처럼 아프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기다리는 쪽을 택했어요. 울지 않았던 그 하루가 저에게는 충분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서둘러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단순히 참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넘기고 괜찮은 척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살피는 일이라는 것도요. 노인 냄새라는 말을 처음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은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였고 조금 더 돌봐달라는 조용한 요청이었어요. 아이들은 그걸 숨기지 못합니다. 어른처럼 돌려 말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지도 않죠. 그래서 때로는 그 솔직함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손녀의 울음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고 있었을 겁니다.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면서요. 지금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늘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는 않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 누군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공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먼저 변하고 마음은 그걸 뒤늦게 따라갑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문을 한 번 더 열고 샤워할 때 한 번 더 신경 쓰고 옷을 고를 때 잠깐 멈춰봅니다. 그게 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천천히 솔직하게 삶의 한 장면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